이제 워크스페이스 설정한 다음에 기본적인 컷 편집을 모두 다 마쳤다면 이 친구들을 동영상으로 내보내는 렌더링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컷 편집을 마치고 동영상으로 내보내기 또는 출력하는 과정을 바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렌더링을 거치면 모든 클립을 하나로 이어진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렌더링 메뉴는 상단 우측에 내보내기 버튼을 통해서 하나의 동영상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단 왼쪽의 메뉴에서 파일 내보내기로도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복잡한 것들 중 몇 가지만 설정하면 하나의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이고 실제로 복잡하긴 하지만 지금부터 꿀팁 유저가 정말 쉬운 렌더링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출력 세팅을 고르면 돼요. 상황에 맞는 렌더링 방법 첫 번째, 바로 유튜브 업로드용 렌더링 세팅 방법입니다. 세상 제일 쉽고 딱 두 가지만 건드리면 돼요. 실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을 비롯하여 꿀팁 유저 채널에 업로드된 모든 영상이 지금 알려드릴 세팅과 똑같이 출력된 거랍니다. 유튜브용 렌더링 세팅 방법은 먼저 여기 보이는 포맷을 누르고 밑에 있는 H.264 코덱을 선택할게요. 참고로 보통 H.264 코덱은 확장자가 MP4로 저장이 되고요. 유튜브를 포함한 요즘 대세 플랫폼들은 거의 다 H.264 코덱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H.264 코덱이 압축률이 좋은 반면, 그러니까 영상의 용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꽤 좋은 화질로 영상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H.264 코덱을 선택했다면 이제 하나만 더 설정하면 유튜브용 렌더링 세팅은 끝이에요. 바로 해상도 셀렉트 박스를 눌러볼게요. 우리는 풀 HD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1080p인 1080픽셀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영상이 저장될 경로와 더불어 파일명만 지정해 주고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유튜브 업로드에 최적화된 영상을 아주 쉽게 출력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AV1과 AEVC 그 다음에 H.264 세 가지 코덱에 대해 간단하게 비교 설명할게요. AV1이나 AEVC 코덱은 H.264에 비교해서 동일 용량 대비 화질이 좋은, 그러니까 동일 화질 대비 용량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AV1이나 HEVC로 녹화할 경우 파일 호환성이 떨어져서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에서 재생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코덱을 유료로 설치한 후 재생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영상 재생 시 CPU 점유율이 높아져서 동영상이 원활하게 재생되지 못하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용도에 맞는 인코더를 선택해야 합니다. H.264는 AV1이나 HEVC보다 호환성이 좋으므로 일반적인 동영상 녹화는 H.264 코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AV1과 HEVC 이 두 가지만 다시 비교해 볼게요. AV1이 HEVC보다 압축률과 호환성이 더 좋으므로 HEVC보다는 AV1이 더 좋습니다. 코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코덱 위에 있는 비트레이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비트 전송률이라고 이렇게 영상의 화질을 관여하는 세팅이 나오는데요. 눌러보면 낮추기, 추천, 더 높게, 사용자 지정 이렇게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천을 선택하시면 간단하게 끝나지만 비트레이트가 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사용자 지정을 선택해 볼게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면 디폴트로 120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 kbps라고 킬로비트 per second라고 쓰여 있죠. 대충 말하자면 1초당 12MB가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CBR, VBR이 있는데요.
뭔가 되게 생소하고 미간이 살짝 좁혀지는 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꿀팁 유저가 정말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비트레이트라는 말은 간단하게 초당 처리하는 비트의 수, 그러니까 1초 다음 영상이 저장되는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비트레이트를 처리하는 방법이, 즉 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이 CBR과 VBR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CBR은 컨택트 비트레이트의 약자인 고정 비트레이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10초짜리 영상을 출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CBR을 선택하고 타겟 비트레이트인 목표치를 12000kbps로 설정을 해두면 0초부터 시작해서 10초까지 각 초마다 저장되는 영상의 크기인 비트가 12mbps로 매초 똑같이 저장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꽃놀이 영상을 촬영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무것도 없던 까만 하늘에 갑자기 불꽃이 빵빵 터지면서 카메라가 빛을 마구마구 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던 까만 하늘보다는 불꽃이 움직이고 퍼지는 구간에서 더 많은 용량을 차지하며 영상이 당기게 되는데요. 이처럼 영상마다 비트가 다른 구간에 비해 높은 구간이 있길 마련인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매초 똑같은 크기로 저장하는 방법이 바로 CBR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충분하게 비트를 할당하지 못하고 데이터가 필요 없는 빈 공간에도 과도하게 비트를 할당하게 되니까 영상의 퀄리티 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CBR입니다. 그리고 VBR, 이거는 가변 비트레이트라고 해서 CBR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똑같은 목표치 초당 12mbps로 설정을 해도 CBR과는 다르게 데이터를 많이 필요하는 곳에서는 많이, 적게 필요한 곳에서는 적게 줌으로써 가변적으로 비트를 할당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다음은 파일 출력 형식인데요. 셀렉트 박스를 클릭해보면 MOV와 MP4 두 종류가 있습니다. MOV는 애플이 애플 퀵타임 플레이어에서 쓰려고 개발한 것이고요. MP4 파일과 마찬가지로 MOV 비디오도 MP-EG4 코덱으로 인코딩 됩니다. 두 형식 모두 압축률이 좋은 반면 손실률이 높아 압축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일그러지는 등의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형식의 차이점은 MOV는 퀵타임에 대한 애플 고유의 파일 형식이고 MP4는 국제 표준이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트리밍 플랫폼은 MOV 대신 MP4 파일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MP4 파일이 작동하는 스트리밍 프로토콜이 더 많기 때문이죠. 기본 설정 값인 MP4를 그대로 설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 속도인데요. 30fps라고 되어 있지요. 30fps는 1초당 30개의 프레임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액션이나 스포츠 같은 동작이 많은 영상은 60fps, 초당 60개 정도 프레임이 좋고요. 일반적인 영상은 30fps면 무난하니 우리는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60fps로 설정하면 동영상을 재생할 때 자연스럽긴 하지만 동영상을 올릴 때 용량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움직임이 많지 않은 영상이라면 그냥 30fps가 아주 적당합니다. 내보내기 설정을 다 마쳤다면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영상이 잘 출력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안 되고 내보내기 버튼이 안 보이고 프로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알림창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효과나 어떤 기능의 유료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경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환 효과에서 스타라이트 오버레이라는 프로 기능을 추가하고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프로 기능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알림창이 뜹니다. 예전에는 어느 부분에서 프로 기능을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어 유료 결제하라는 알림창이 뜨니까 초보자들이 따라하기를 해도 너무 어렵다, 못하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캣컷이 최근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고 있네요. 다음 업그레이드도 기대가 됩니다.
편집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무료 버전으로 바꾸거나 효과를 삭제하고 내보내기를 하시면 무사히 동영상을 내보낼 수가 있답니다. 수많은 코덱과 더불어 비트레이트, 엔코딩 설정 등 다양한 세팅이 있다 보니 다소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 렌더링 과정은요, 작업자들마다 다 노하우도 다르고 세팅도 미묘하게 다르답니다. 코덱의 종류도 오늘 알려드릴 H.264와 AV1, HEVC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덱이 있고요. 비트레이트 수치도 이것저것 건드려 보면서 직접 눈으로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정말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됐다 싶으면 H.264 코덱과 MP3 파일 포맷을 선택하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럼 이제 워크스페이스 설정하고 컷 편집도 마친 다음 영상으로 내보내는 렌더링 방법까지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상을 빠르게 꾸미는 다양한 효과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도 도움이 됐다면 꿀팁 유저의 구독과 알림 부탁드리고요. 그럼 꿀팁 유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